이번 이야기는 투시해주겠다. 하루미의 말로. 안녕하세요. 역시나 여러분은 무서운 이야기를 찾고 있으시군요. 오늘은 공교롭게도 날씨가 안 좋군요. 그때도 딱 오늘처럼 흐린 날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 이야기를 꺼내놨어. 네? 듣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했다고요. 하하, 미안합니다. 실은 저도 매일 괴로워서. 솔직히 이야기를 누구에게든 털어놓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잠깐 시간 때우기라도 좋으니 들어주세요. 이제 벌써 10년 전 정도 전 일이군요. 당시에 나는 어떤 지방에 다 망해가는 나이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게 점원인 여자아이 한 명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뭐 흔한 이야기죠. 아파트에서 동거하게 되었어요. 나이트 마담도 다른 종업원들도 다들 그러려니 했었죠. 아무튼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마음 편히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일단 하루미라고 해둘게요. 하루미는 꽤 도박 강이었습니다. 파친코, 경마, 경전, 경륜, 포크, 마자 모두 환영이었죠. 이게 이기는 쪽이면 좋은 일이겠지 뭐. 허구한 날 졌습니다. 도박에도 재능은 따로 있으니까요. 아이나 다를까 금세 빚쟁이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일을 하며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어쨌냐고요. 저는 도박 따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길지 질지 모를 일을 큰돈을 턱턱 갖다 댈 수가 있을 리가요. 의외로 결실하답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해볼까요? 동거하기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난 무렵이었을까요? 드디어 막달은 골목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진 하루미는 빌려서는 안 되는 돈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뭐 야쿠자라는 놈들이죠. 어느 밤 아파트에 둘이 서 있는데 웬 남자 둘이 찾아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딱 야쿠자였죠. 그 다음 일은 다들 아시겠죠. TV나 영화에서 자주 본 것과 똑같습니다. 웃을 정도로 똑같다니까요. 돈을 못 갚으면 몸 팔아서라도 떼우셔야지! 라고 울음장을 놓습니다. 하지만 하루미는 일주일만,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질질 미루면서 계속 일했습니다. 네? 저요? 저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야쿠자라고요. 말려드는 것은 딱 질색입니다. 네? 동굴을 할 정도면서 그런 정도 없냐고요?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정작 저 같은 꼴이 놓이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어느 밤 평소처럼 아파트에 똘마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째 뭔가 좀 달랐어요. 간부라고 하나 으리으리한 분이 찾아오셔서 말이죠. 잠깐 하루미가 이야기를 하더니 성큼성큼 제 쪽으로 다가와 네, 네가 저 녀석의 남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맞다고 인정하자. 넌 저 녀석의 빚을 대신 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리 없죠. 그 무렵에는 이미 빚이 1000만엔 가까이 불어나 있었기에 당연히 무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지금 생각해보니 키타무라 카즈키를 닮은 꽤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아무튼 그 남자가 그럼 이 여자는 우리가 데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미 체념한 후였습니다. 나에게 해만 없으면 부디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네? 악마 같은 쓰레기 새끼라고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물장사라는 건 감정을 없애지 않고는 해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미에게 잔뜩 반해 있을 무렵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쯤에는 몸 빼고는 흥미가 없었으니까요.
네? 역시 쓰레기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뭐 아무튼 그러는 와중에 남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에 관해 앞으로 어떤 소리도 안 할 맹세를 할 수 있으면 이 돈을 받아 라고요. 그렇게 말하며 내게 두툼한 갈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딱 100만엔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야쿠자에게 돈을 받다니. 혹여나 나중에 100만원이 이자까지 붙여서 받아보는 거 아닐까 싶어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부 일행 중 똘마니 하나가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날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부가 이 돈 안 받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했죠. 왜 내가 이런 꼴을 냈나 싶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나중에라도 오늘 일을 입 밖에 낸 게 알려지면 네가 세상 어디에 있든 찾아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나는 막연하게나마 하루미는 그냥 홍등가가 아니라 다른 곳에 끌려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저 잔혹한 곳이에요. 하루미는 옷 약관과 이것저것들을 챙겨 여행 가방에 넣고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이별할 때도 제 쪽은 보지 않고 총총 가버렸어요. 상당히 다부진 여자랍니다. 혼자 남겨진 아파트에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일이라도 나이트는 그만두고 어딘가 이사갈 생각이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야쿠자에게 알려진 아파트라니. 문득 하루미가 쓰던 화장대에 눈이 갔습니다. 그 위에는 리본이 달린 상자가 놓여져 있었죠. 여러분이 이전부터 내가 갖고 싶어했던 시계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음날은 내 생일이었죠. 아무리 이런 날에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루미에게 반이 있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야쿠자 사무실에 하루미를 찾으러 갔냐고요? 영어가 아니에요. 이건 현실에 보잘것없는 남자인 제 이야기라고요. 다음날 바로 나이트를 그만둔 나는 100만엔을 이사 자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멀리 가고 싶었기에 당시 내가 살고 있던 명란젓이 유명한 도시에서 눈축제로 유명한 도시까지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으니까요. 살 곳도 정해졌으니 다음은 취직의 문제입니다. 이제 물장사는 지긋지긋해서 뭐 할만한 일이 없나 찾고 있자네. 전역형 인간이 나한테 딱 맞는 야간 경비일이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채용이 돼서 나는 거기서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약 10년 실증을 잘 내는 나에게 드물게도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네? 하루미에 관한 거야. 뭐? 가끔씩은 생각했습니다. 그 시기는 계속 차고 있었으니까요. 북쪽으로 온 뒤에 새 여자가 생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즐겁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평범하게 살았어요. 저 이렇게 보여도 가끔씩은 카와사키 마요를 닮았다는 말 듣는다고요. 네? 아무도 안 물어봤냐고요. 카바레 아가씨가 아첨한 거라고요. 실례네요. 아무튼 한 달 전 정도의 일입니다. 동료의 램이 굉장한 비디오가 있어라고 말 걸었습니다. 뭐 어차피 불법 야동이나 뭐 그런 비슷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 녀석에게 몇 번 비슷한 걸 빌려본 적이 있었으니까. 뭐 아무튼 M은 그런데 스너프 비디오라고 알고 있냐라고 말했죠. 나도 꽤 인터넷에서 빈둥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 일 없을 땐 종종 둘러보곤 합니다. 그러니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식 정도는 있었어. 해외 사이트 같은 것은 대단하죠. 실제 사고 영상이라든가 시체를 찍은 영상 같은 거 말이죠. 그러더니 M은 어느 선에서 손이 나와서 오늘 받아왔다고 같이 안 볼래라고 물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된 휴식 시간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시간 때우기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것을 보기로 했죠. 어차피 페이크일 것이라는 생각이었으니까. 비디오 덱을 넣고 에임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젊은 전라의 여성이 넓은 우리 안에 가로로 눕혀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음모도 모두 반들반들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약 같은 것을 써서 움직일 수 없었는지 끊임없이 눈알만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루미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윽고 우리 안에 거대한 아나콘다가 넣어졌습니다. 무언가 굵은 튜브 같은 걸 통해 내려왔죠. 거짓말 안 보태고 10m 이상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하루미에게 다가갔죠. 엠은 대단하지라며 자랑스러운 듯 제 얼굴을 슬쩍슬쩍 견눈질로 바라봤습니다. 뱀은 서서히 큰 몸뚱아리를 펼쳐 하루미의 몸에 감기 시작했습니다. 성대나 혀마저 무슨 수를 썼는지 하루미는 공포에 찔린 표정을 지으면서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두둑하고 야채 줄기를 2개 한 번에 꺾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루미의 몸이 흐물흐물하게 마치 연체동물처럼 변해갑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것은 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미의 반들반들한 머리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부터가 엄청 길더라고요 라며 엠은 빨리 감기를 눌렀습니다. 뱀은 하루미의 머리 부분을 삼키더니 입을 더욱 벌려서 이번에는 어깨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몸통이 다다르자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이리로 테이프가 2개 더 있어 라고 엠이 말했죠. 저는 이제 됐어라고 말한 뒤 도망치듯 빌딩을 순찰하러 나왔습니다. 그 후로는 언제나 같은 꿈을 꿉니다. 하루미의 얼굴을 한 큰 뱀이 나를 휘감고 단단히 조여옵니다. 그리고 온몸의 뼈가 부스러진 뒤 머리로부터 하루미에게 삼켜집니다. 굉장한 금톡이 온몸에 가득하지만 외려 이것이 왠지 말할 수 없는 쾌감이 됩니다. 하루미의 배 안에서 천천히 녹아들면서 나는 마치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안도감마저 느껴요. 네? 그 비디오는 어떻게 했냐고요? 엠에게서 내가 사들였습니다. 그야말로 몇 달치 월급 수준의 거금을 몽땅 털어서 넣어서요. 3개 모두 보고 조금 운 뒤 나는 모든 비디오를 깨부셨습니다. 그 후로 심하게 일을 하고 있으며 하루미를 느끼게 됩니다. 빌딩 안을 혼자 순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며 뒤에서 철벅철벅 박소리가 들려옵니다. 되돌아보면 아무도 없고요. 그래 또 걷기 시작하며 다시 젖은 걸레가 바닥에 달라붙은 철퍽 하루미인가 싶지만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느껴지는 것은 낌새와 발소리뿐이죠. 그런 일이 며칠째 계속되다 보니 역시 정신적으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가를 내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 전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루미가 나타났어요. 한밤중에 집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흰 연기 같은 게 눈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연기인가 싶었는데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가 흔들흔들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루미였습니다. 이미 녹아내리고 뼈가 부서진 것처럼 그런 몸을 마리오네트처럼 흔들면서 아직 남아있는 한쪽 눈알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말하자는 듯 입을 벙긋거리고 있었지만 혀가 없는 것인지 성대가 망가진 것인지 소리 없이 신음하고 있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새 하루미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실금과 탈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날 밤도 하루미는 또 찾아왔습니다. 어느새처럼 말이죠. 하루미에게 저주받아 살해당해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미가 다시 나타나는 걸 내심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날도 하루미는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뻥긋뻥긋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뭘 하고 싶니? 나를 어떻게 하면 될까? 시계 고마워. 그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 시계는 솔직히 가지고 있어. 시계는 반쯤 정신을 놓고 나는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루미는 접힌 목을 갸륵하게도 제 쪽을 내밀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끓기 희미한 목소리 속에서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 당신의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 오늘도 밤이 옵니다.